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현대 소설의 이해와 감상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어, 윤은길의 장마 제 13강을 펴보시면 윤은길의 장마가 나와요. 그 장마하고 14강에 있는 도둑맞은 가난이 두 편을 한번 같이 공부해서 오늘 이제 이 책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마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교재 291쪽을 펴보세요. 291쪽 페이지 291쪽을 펴보시면 장마라는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91페이지를 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마라는 작품은 언제 작품이냐면 1973년에 쓰여진 작품이고요. 장마는 그래서 이 장마는 이 장마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벌어진 두 가족이죠. 두 가족의 그러니까 갈등과 대립, 그다음에 화해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마죠. 이 장마 속에는 누가 나오냐면 이 소년 화자가 나와요. 소년 화자. 어린 소년. 이 소년 화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 화자를 내세워서 소년기의 전쟁 체험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일종의 이게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독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성장 소설을 독일어로는 빌덩스로먼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덩스로먼. 자, 이게 이제 성장 소설을 의미한 독일어죠. 그래서 6.25 전쟁 시기, 그러니까 이 작품을 다시 좀 이야기하면 6.25 전쟁 시기에 작가가 겪었던 체험이죠, 체험. 체험을 바탕으로 쓴 무슨 소설이냐? 성장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쓴 성장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를 해 주십시오. 6.25 전쟁 시기에 작가가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성장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윤은길이 이제 그 밑에 나오죠. 196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회색 면류관의 계절이 당선되어 등단했고, 1973년 장마가 분단 성장 소설의 대유행을 가져오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광주 대단지 사건을 배경으로 한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비롯해서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계급의 소외와 갈등 등 시대의 모순을 비판적 관점에서 그린 작품을 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장마가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자, 여러분 교재로는 이제 292쪽을 펴보십시오. 자, 페이지 292쪽을 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이제 장마라는 작품이 등장하고 있죠. 자, 조금 읽어볼게요. 제일 처음에 첫째 줄, 작은 언덕, 그리고 낮은 산과 낮은 산들을 앞에 쭉 거느린 채 그 세무꼴의 머리로 하늘을 떠받치고 선 건지산은 언제 보아도 모습이 의젓했다. 하기야 늘 의젓이만 보여온 그 건지산이 갑자기 그럴 줄 몰랐다고 느껴지던 우스꽝스러운 한때도 있었다. 밤이면 어른들이 거기 모여 불장난을 한다. 어떤 때는 훤한 대낮에도 산봉우리에서 모게 여러 몫으로 나눈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거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밤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오줌을 지리는 것일까. 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키를 쓰고 동네를 한 바퀴 돈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건지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마을 앞 시냇물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공간적 배경,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경은 뭐냐? 6.25 바로 전쟁 시기죠. 6.25 전쟁 시기에 어느 장마 기간이죠? 자,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죠? 건지산이 나왔죠? 건지산이 보이는 섬진강 상류에
상류의 전라도의 어느 마을이죠. 자, 이게 이제 시 공간적 배경에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건지산이 보이는 그런 어느 마을입니다. 이 작품을 이제 읽어보시면 그 이제 외할머니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작품에서는 일단 이 작품은 1인칭인데 1인칭이 주인공은 아니죠. 관찰자. 1인칭 관찰자가 등장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로 아이의 눈으로 본 세상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외할머니의 예지몽이 나오죠. 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족집게, 우리가 족집게라고 하죠. 족집게가 이빨 하나를 이제 그 잣들여 놓고, 그러니까 놓아놓고 달아나는 꿈을 꾸죠. 자, 이런 꿈은 어떤 꿈이냐? 결국은 할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지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뭐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여튼 작품은 여러분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 읽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2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7쪽을 펴보십시오. 여러분 페이지 297쪽입니다. 자, 297쪽을 보면 자, 두 번째 단락 더 쏟아져라 이렇게 나왔죠. 더 쏟아져라. 거기서부터 씁니다까지 고맙습니다. 저렇게 표시해 주세요. 더 쏟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쏟아져서 바우스에 숨은 뻘갱이 맞아 다 실어가거라. 나무 틈새기에 엎딘 뿔갱이 숫댕이 같이 싹싹 끄실러라. 한 번 더 한 번 더 옳지 하는 일 하늘님 고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써놨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 속에서의 어떤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죠. 자, 이 작품에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랬죠. 자, 이 작품보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 관찰이 가능한 이유. 이건 뭘까요? 어린아이이므로, 아이이므로 경계심이 없다. 자,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쓴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는 외할머니도 있고 할머니도 있겠죠.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두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통일체다. 이야기할 수 있죠. 두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통일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할머니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작품은 다 읽어보시라고 믿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뭐 이제 그런저런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여기 그 314쪽을 펴보세요. 314쪽. 314쪽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어, 밑에서 한 다섯째 줄. 그러나 목소리에서 점차로 힘이 풀리고 있었다. 이모의 기침이 자꾸만 잦은 가락. 한국 전통막에서 매우 빠르고 잦게 넘어가는 가락이죠. 으로 변하는 것과 정반대였다. 외할머니 중얼거리면 방문 저쪽부터 끊임없이 건너오는 빗소리의 사이사이에 옹색하게 끼어 맥을 못 추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죠. 결국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장마 이야기인데 이 장마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 의미가 뭐냐 써놓으세요. 남과 북이 지루하게 된 상황을 가리킨다. 이 장마라는 거예요. 남북이 지루하게 대치된 상황을 가리킨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315쪽에 이제 전쟁 소설과 성장 소설 나왔죠. 분단 소설의 맥락과 장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단 소설의 새 지평을 열었다. 자, 1950년대 분단 소설이 6.25 전쟁의 체험과 상처를 여과 없이 형상화했다면 60년대는 분단의 아픔을 내면화하고 이념 대립에 대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탐색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70년대에서는 전쟁 체험의 기억을 되살려 역사와 이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50년대와 60년대와 70년대의 특징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대립과 하의 모성애와 속신의 세계 2번 보세요. 315쪽. 그래서 이 장마는 장마 기간 동안 벌어진 두 가족의 갈등과 대립, 화해의 이야기다. 주인공은 나, 어린 시절 어린 화자인 동만이다. 동만이의 집에는 할머니와 부모님, 전쟁으로 서울에서 피난 내려온 외가 식구들이 임시로 같이 살고 있다.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 국군장교이던 외삼촌의 전사 통지서, 따라오죠. 외삼촌은 죽음에 실려한 외할머니가 빨갱이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말았는데 인민군이 된 삼촌을 걱정하던 할머니의 심기를 건드렸다. 어느 날 밤 빨치산이 된 삼촌이 집에 몰려와. 이 빨치산이라는 것은 원래 팔티슨이라는 공산당이라는 뜻이에요. 공산당. 이건데 요게 이제 빨갱이로 바뀌어요. 원래 이제 이걸 빨치산이라고 해요. 빨치산. 이게 이제 빨갱이라는 그 의미로 바뀌죠.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빨치산이 된 삼촌이 집에 몰래 들어왔다가 가족이 설득으로 자수를 결심했는데 외할머니의 발소리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장마라는 작품은 우울하고 음습한 분위기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도식적 가족 구성과 균열의 지점. 자, 거기를 보겠습니다. 도식적인 가족 구성이 있다는 거죠. 좌우 대립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리고 있다. 등장인물은 동만을 중심으로 한 친가와 외가 식구죠. 할머니, 외할머니, 삼촌, 외삼촌 이렇게 대칭되어 있다. 삼촌이 인민군이 되고 외삼촌이 국군이 되어 이념적 대립까지 겹쳐져요. 나는 혈연으로나 이념으로나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필연적인 화해가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나 소년 하자를 통해 좌우 이념의 갈등을 공정하게 그리려는 의식적인 노력 이면에 균열과 모순이 발견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고 장마의 은유로 갖겠습니다. 자, 장맛비에서 젖은 가족의 모습, 날씨에 대한 지속적인 묘사와 서술은 전쟁의 비극이 좀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시꺼먼 구름으로 덮인 건지산의 모습에 대한 묘사. 나오고요. 번개를 어떤 사내의 가슴에 쑤셔박던 죽창으로 비유한 것. 온 집안을 아무데나 손가락으로 그저 꾹 찌르기만 하면 대꾸라도 하는 양 선명한 물가가 배어나왔다. 라는 표현에서 장마는 주거 공간의 힘뿐 아니라 깊숙한 곳에까지 다 와 있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는 좌와 우, 대조적 인물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삼촌과 외삼촌이 나오죠. 삼촌. 삼촌과 외삼촌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삼촌은 어린애죠, 어린애. 이 삼촌 어린애로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삼촌이 이제 그런 그 도회인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292쪽 다시 292쪽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5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펜을 좀 잘못 만들었는지 이게 글씨가 안 써지네. 자, 그냥 이거 들어보세요. 1번
외할머니의 불길한 꿈이 가져온 슬픈 소식은 이렇게 외할머니의 불길한 꿈이 가져온 슬픈 소식은 뭘까요? 이게 바로 이제 외삼촌의 전사통지죠. 외삼촌이 전쟁에 돌아가셨다는 거. 외삼촌의 전사통지. 자, 그렇게 쓰시고 2번. 나는 맥고자의 사내에게 누구의 소식을 알려줬는가? 당연히 삼촌의 소식이 나왔어. 삼촌의 소식. 삼촌의 소식. 그다음에 3번.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직접적으로 척을 지게 되는 외할머니의 말 한마디.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척을 치게 되는 그런 말. 이게 뭐예요? 뿔갱이죠. 뿔갱이. 뿔갱이. 자, 4번. 장만의 외할머니가 손자에서 놓지 않는 것은 완두 까는 일. 손에서 놓지 않은 거 완두 까는 일. 완두콩이라고 하죠. 완두 까는 일. 자, 그 다음에 5번. 아무 날 아무 시에 온다는 삼촌 대신 나타난 것은 구렁이. 구렁이.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윤홍길의 대표적인 장마라는 작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장마라는 작품 상당히 윤홍길의 작품 중에 잘 쓴 작품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중략된 것도 있지만 잘 쓴 학문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마는 그 정도로 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뒤에 장마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작품이 도둑맞은 가난이거든요. 그 도둑맞은 가난은 한 10분 정도 후에 제가 이거 영상 좀 올린 다음에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